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1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의 신유정입니다. 이제 이틀간 열리게 될 FOMC 정례회의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그 결과가 발표가 나는데요. 이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요. 어제 장 초반부터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조금 짙어지면서 그 상승폭은 조금씩 제한됐는데요. 어제 특히나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며 마감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장 미국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전일에는 사흘 만에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시장에 작용된 듯해 보입니다. S&P 500 지수 1.13%, 다우 지수 1.01%, 나스닥 같은 경우 0.9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출발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5% 하락하면서 2,35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빨간불 켜면서 760선으로 출발한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러한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온라인 강연회 소식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올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온라인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사항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FOMC를 앞두고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이제 눈치 보기 장인 것 같은데 일단 물론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흐름을 봐서는 뭐 예전처럼 이런 불확실성을 두고 지수가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두산그룹주 그리고 일부 삼성 SDI라든지 일부 이제 IT 대형주들 오늘은 조선주들이 강하고요. 오늘 현대,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일단 조선주들이 강하고 조선기자재도 강하고 그리고 화장품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화장품도 강하고 음식업종도 오늘 강하고요. 오리온 강하고 뭐 CJ 제일제능도 오늘 3.4% 상승이네요. 일단 화장품, LG생활건강 4%, 클리오 8% 상승. 애경산업 6% 상승. 일단 여행주들도 좀 강해요. 여행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여행주, 화장품, 오늘 사료주, 조선주 이런 식으로 업종에 뭔가 대표주가 살아있거나 테마주가 살아있을 때에서는 시장 폭락은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급등을 할 수는 없어요. 뭐 급등을 할 수는 없고 계속 눈치 보기 장인데요. 이제 새벽 3시, 그러니까 내일 새벽, 그러니까 22일,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건데, 뭐 나와봐야 알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 이슈가 나온 이후에서 더 암울한 소식들을 더 꼬리를 물고 더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순하게 움직이면서 박스권을 다지면서 다시 들어올릴 거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대충 예측은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어제까지 그래도 개별주들, 잡주,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제 천냥봉이 뜨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120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막 상한가 가고 막 급등하고 했던 애들이 120개가 나왔다는 거는 시장이 무너질라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 뭐 2천이 깨질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2천 깨질 거다, 뭐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올해는 계속 안 좋을 거고 내년에도 계속 폭락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예탁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70조에서 지금 50조 초반대로 지금 줄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주시장 되게 좋을 거다라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다져놓고 일단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2,400으로 먼저 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한 거고요. 2,400 올리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찍었다 싶으면은 그냥 단번에 올라오는 게 2,400일 거고 2,500으로 올라오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500으로 이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숨통이 트이는데 일단 2,400과 2,500으로 빨리 올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600, 2,700 올라간 부분은 그 뒤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이고 지금 8월 달 중순부터 해서 내리 빠졌던 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FOMC가 내일 새벽에 끝나고 빨리 반등을 주는 흐름이 잡히기를 일단은 기대를 하면서 계속 눈치 보기 장세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목들이 가는 애들은 또 가요. 화장품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뭐 일부 뭐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뭐 덕성인가 뭐가 뭐 급등을 하고 뭐 그랬던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지금 막 딱히 테마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냥 패턴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이고 패턴주, 바닥주 매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정해드린 거는 지금 장에서는 초보자들은 급등락하는 것들을 쫓아 들어가기에는 또 불안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게 제가 추석 이후에서 계속 사료주들을 언급했을 겁니다. 음식업종하고 사료업종들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한 번씩들은 이슈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어제도 뭐 돼지열병 소식 때문에 잠깐 움직였는데 오늘도 강하죠, 사료주들이. 그래서 이 돼지열병 이슈는 과거에서도 보면은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이 가장 많이 발병을 했었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때라서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벌써부터 얘기가 나온 거는 앞으로 돼지열병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슈는 되게 많을 거예요. 돼지열병 이슈는 과거에 보면은 원래 이게 추울 때 동물들이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럴 때에서 그때 많이 걸렸던 돼지열병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돼지열병 관련주로 움직이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으로 인한 사료 가격 급등, 그다음에 뭐 옥수수 가격도 급등, 뭐 등등등 급등해서 사료 가격,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 사료를 먹는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 소 가격도 상승, 닭고기도 상승, 뭐 그래가지고 고기 관련주도 상승.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바닥권역에도 있지만 이슈가 겨울에 풍부하게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만만한 쪽의 바닥주들을 사료주, 음식업종 쪽으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다행히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리뷰주 하면서 오늘 또 그에 관련된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고기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음식업종들 이쪽이 안전할 것 같고, 매매로서는 일단 FOMC 내일 끝나면은 내일 이후서부터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폭락이 없는 상태에서 박스권을 다지면서 움직이면 그러면 개별주 장세가 또 펼쳐질 거니까, 그래서 개별주 패턴 매매들을 뽑는 사람들은 뭐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할 거냐, 매매로 할 거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따가 또 공개 방송 오늘 짧게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MC 발표를 하루 앞두고 좀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선 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폭락을 만들어낼 것 같진 않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장 속에서 좀 유독 강한 업종들, 좀 대표주들이 시장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의 결정,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 상황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좀 든든한 전략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께 좀 큰 힘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장했고요. 화요일, 수요일에 사료주인 대한제당 잡아주셨습니다.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목요일에 잡아주셨던 사조동아원 1,355원의 매수가에서 1.5% 수익률 만들어냈고요. 금요일에 우리손 FNG 1,955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역시 1.5%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은요. 월요일에 1,320원으로 사조동아원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4.2%의 좀 든든한 수익률 가져갔고요. 어제 잡아주셨던 조일 알미늄 좀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58.8% 기록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우리손 FNG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우리손 FNG입니다. 일단 KC피드가 지금 강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주산업도 지금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일단 사료주들인데 이 우리손 FNG는 일단 고기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사료 관련주 움직이면 또 고기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도 지금 60일선을 안착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탈피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에서 FOMC를 앞두고 가장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에서 제일 만만하고 안전한 쪽이 저쪽에 사료, 그다음에 음식업종, 고기 관련주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뭐 잡히는 게 뭐 단번에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뭐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 얘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계속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내년에서 계속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차트는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거기다 우리손 FNG 어제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면 조만간에 올라가려고 쟤네들이 그러는 거지 뭐 떨어지려고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쪽으로 잡아들인 건데, 그래도 제일 안전한 쪽으로 최근에 사료주를 주니까 시장이 뭐 어떻게든 움직여도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오늘 사료주들이 움직이니까 플러스가 나는 상황들로 바뀌었죠. 우리손 FNG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서도 저거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드렸을 때에서 그때보단 지금 올라왔을 텐데 뭐 사료주들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돼지열병, 그다음에 뭐 음식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이슈들.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김치 가격도 뭐 우리나라 뭐 태풍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모든 농산물 가격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뭐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럼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 올해 내년에서도. 그래서 바닥에 있어서 만만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손실 볼 일이 없잖아요. 이슈는 있고 바닥 쪽에 있고. 자, 이따가 가격 전략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에 있었던 표적 종목이었던 조일 알루미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가 이제 그 태풍 흰남노로 인해 가지고 아직 복구가 안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어제도 그 뭐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 스테인리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뭐 부족 사태 얘기들도 계속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철강주들이 이제 그 비철금속이라든지, 얘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 쪽이고, 비철금속이라든지 중소형 철강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계속 이슈가 계속 붙으면 그리고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 이런 조일 알루미늄, 자 차트를 보면은 조일 알루미늄 어제에서 이제 눌리고 있는 건데 차트가 뭐 무너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오늘도 아침에 한껏 촥 눌렸다가 다시 들어주는 모습인데 저가 철강주 섹터들이 지금
계속 이슈는 있어요. 뭐 구리가 모자르다, 뭐 스테인리스 강이 모자르다, 마찬가지 알루미늄도 뭐 부족 사태다. 이건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가 뉴스 기사에 봐서는 복구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이면 아직 기사가 어제 그저께 나온 게 이제 3개월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올해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이슈를 계속 붙이면은 철강 섹터들도 계속 이슈는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차트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 차트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차트를 보면은 이게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차트가 아니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만들어진 차트니까 물려도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FOMC가 이제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끝나게 됐을 때 미국 시장이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차별화 장세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바닥에 있는 사료주 같은 애들이 천천히 올라가든가, 최근에 여행주하고 화장품주들이 바닥에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저렇게 떠 있는 종목들이 뭔가 테마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두 개의 양분해서 공략하는, 그래서 바닥주는 사료주 쪽으로, 떠 있는 쪽으로는 이런 패턴주를 얘기했던 건데, 아직 패턴은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래량을 보세요. 앞에 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 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애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60일선도 돌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들이 있고, 어제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45만 주, 23만 주 들어오고 기관들도 들어오고 별 물량은 안 팔았으니까 오늘은 눌림목이라 생각을 하고 다시 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튀면 한번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사조동화원 1,420원에 말씀드렸던 거. 자, 사조동화원. 자, 슉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죠. 괜찮습니다. 올라간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했다가 밀린 건데, 일단 대주산업은 넘어갔어요. 대주산업은 한번 넘어가고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료 이슈는 계속 될 거니까, 인플레이션 이슈는 계속 될 거니까. 돼지열병 이슈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돼서 계속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은 이렇게 매집했던 애들이 한 번씩 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주산업도 계속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사조동화원도 계속 여기에서 저점이 깨지는 게 아니고 살살살살 올라가는 흐름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게 또 KCP인데 얘도 뭐 비슷한 거죠. 이것도 지금 장대양봉에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으니까 이제예요. 이제 거래 실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딱히 지금 구간에서 천량봉에 거래 실리고 있는 거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거래 실리면서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주들은 지금 바닥권역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화장품주들도 다 그랬고, 그다음에 뭐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도 바닥에서 거래 실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FOMC 어느 정도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면은 시장이 그렇게 폭락세가 없다라는 것만 나와주면은 시장은 그래도 안정세를 좀 가져가면서 저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래가 실리면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조동화원은 좀 더 만약에 올라올 때 뭐 4% 수익 나올 때 못 팔았다면 판 사람들은 다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못 판 사람들은 좀 더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웬만한 섹터들 싹 다 움직였는데, 웬만한 애들은 다 움직였는데 이쪽 애들은 그래도 덜 움직였으니까, 그래도 이쪽 섹터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못 팔았다, 그냥 내밀어 두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사료주들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우리손 FNG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손 FNG. 자, 드디어 60일선을 드디어 안착을 했죠. 안착을 했고요. 이게 이제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역배열 급등주 패턴에 포함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일단 고기 관련주 쪽이고요. 수급을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19만 주 샀고, 최근에 기관들이 좀 샀고, 그리고 오늘 KCPD라든지 지금 사료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사료, 고기 이쪽 애들은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이니까
이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1900 얼마였죠? 한 70원이었나 50원이었나 그때 한번 가격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도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손 FNG. 근데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1990원 요 이하에서는 이거를 사도 된다. 왜냐면 이게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쁘게 천냥봉이 지금 떴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닥주 오늘도 안전한 FMC니까 좀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한 사조도항도 안전하고 우리손 FNG 안전하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한제당도 바닥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주들은 모두 다 좀 안전한 쪽에 속하는 종목이니까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손 FNG 같이 바닥에서 60일선을 넘어가든 이런 종목들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손 FNG 만나고 왔습니다. 좀 안전한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사료주 관련주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1,99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CS 베어링. CS 베어링. 네. 자, 풍력주.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에다가 12,000원. 12,000원에 12%. 예. 자. 15%. 11,000원에 12%요? 12,000원. 12,000원에 12%. 예. 뭐 FOMC가 이제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중요한데요. 미국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 미국 시장이 안 빠지면 뭐 올라가는 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뭐 크게 폭락만 없으면 지금 CS 베어링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빠져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보다시피 반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2,400 회복하고 2,500으로 올라오면 CS 베어링도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2,500으로 가면.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전망이 어찔랑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망은 지금 뭐 그냥 뭐 원전이 났을까요? 이거 저 시기가 풍력이 났을까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길게 봤을 때는 전망이 훨씬 더 좋고요. 아, 전망만. 근데 예. 만약에 세력들이 그냥 풍력에다 돈을 넣어놓고 풍력 쪽에다가 나는 한 2,000% 올릴게. 그러면서 2,000% 올라가면은 걔네들이 가는 겁니다. 결국은 세력들이 어디다가 돈 넣고 땡기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 뭐 풍력주도 이슈가 있고 그다음 최근에 강하기도 했고 원전도 둘 다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슈가 있는 건 좋은데 지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네. 2,500, 2,600만 가도 풍력이든 원전이든 둘 다 갈 텐데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빠져요. 2,400 엊그저께 이탈하고 나서도 지금 2,349고 그러면 CS 베어링은 지금 얼마까지 한번 보여요? 얼마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2,500 가면은 된다고요. 근데 코스피가 2,500 가야 되는데 지금 2,35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돼도 한 달 돼도 두 달 돼도 심지어 2년이 지나가도 지수가 2,500을 못 가면 절대 CS 베어링도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원전도? 그러니까 지금 원전과 풍력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수가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원전이든 풍력이든 자 지수가 만약 2,000 깨지잖아요. CS 베어링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거 한 5,000원까지 빠질걸요? 그러니까 지수가 2,000이 깨지면. 그러니까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요. 지수가 2,000 깨지고 1,800 내려가고 그러면 이거 이 자리에서 40% 50%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러니까 지수를 봐야 된다고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아이고, 좀 무섭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요. 코스피가 뭔지는 아시죠? 뭐예요? 코스피 지수가 뭔지는 아세요? 예, 그거 이제 그 올라가는 거 있잖아. 저 네. 미국 그런 게. 아,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지금 2349 가리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잖아요. 예. 이게 올라와야지만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예, 알겠어요. 네, 이게 안 올라오면 전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FOMC 이후에 지나가서도 계속 떨어지고 2,200 깨지고 2,100 깨지고 2,000 깨지고 그러면 시어스 베어링도 결국은 8,000원 깨지고 6,000원 깨지고 5,000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좀 살라고 했더니 사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을 하면 추가 매수가 되는데 예. 지수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타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세요. 시장을. 종목을 보지 말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000이 깨지고 1,800 깨지고 떨어지게 되면 얘도 5,000원으로 떨어질 거니까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지수가 빠지면 근데 네. 지수가 2,400 안착하고 2,500으로 올라오면 얘는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그 중간에 뭐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배터리 저기 코스모화 그런 것은 또 어때요? 그것도 그런가? 그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다 상담받으면 안 되고요. 네. 일단 CS 배열이 풍력주만 얘기하신 거니까 풍력주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어요. 지금까지 빠진 거는 지수가 빠져서 빠진 거니까 이제 지수가 반등을 주면 얘도 반등을 줄 거다. 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명 에너지를 34,000원에 60%나 샀어요. 3만 얼마요? 4,000원이요. 34,000원에 60%. 네. 최근에 뭐 태양광이 강해가지고 뭐 대명에너지가 그 중에 제일 강했었던 적이 8월달에 있어가지고 아마 고점에서 다들 막 사시고 그래갖고 그런 것 같은데 네. 34,000원에서 지금 빠진 게 지금 26% 정도 되는데요. 네. 고점에서만 안 샀어도 되는 건데 중간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서부터라 물리면은 여기서 25%가 더 빠지면은 한 18,000원으로 떨어져도 다시 반등 주면서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최고점에 물린 게 이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손절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미 손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늦었어요. 왜냐면 왼쪽에 여기 지지라인이 보이죠? 네. 여기 지지라인에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손절을 했다가 내일 FOMC 이후에서 미국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종목들이 반등 주면은 손절했더니 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은 너무 늦었고요. 네. 일단은 버텨보시다가 마찬가지 FOMC 때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다 폭락으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여지없이 2만 원 쪽으로 떨어질 건데 미국이 폭락하면 근데 폭락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은 얘는 한 3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가는데 근데 뭐 오늘 종목들 섹터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시장 폭락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과거에도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서는 업종과 테마가 무너졌는데 네. 지금 뭐 화장품주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여행주들도 계속 강했고 그리고 오늘 사료주들도 강하고 그다음에 조선주들도 강하고 이렇게 업종과 테마가 강한 상태에서는 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좀 지루한 박스권 개별 주장 뭐 증자 말이 있어가지고 사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샀는데요. 뭐라고요? 무상증자도 아 있을 것 무상증자로 아마 그 이슈 때문에 더 올라온 것도 있을 거예요. 예. 생각을 해봐요. 무상증자는 왜 호재인데 왜 빠지겠어요? 고점에서 25%나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호재는 먼저 알았던 애들이 바닥에서 사고 거기다 태양광까지 엮여 있으니까 아니 바닥에서 많이 갔잖아요. 160% 정도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슈로 160%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대기에서 사준 거고. 좀 늦게 산 거죠. 좀 빨리 알고 빨리 차라리 바닥에 잡았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조정을 한 차례 받았으니까 일단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들어 올릴 때 한 3만 원 정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태양광 섹터들이 다시 또 강하게 또 움직이면은 3만 2천 원까지는 그래도 가능을 할 수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두 투어. 자, 모두 투어. 계속 올라가죠. 여행 섹터들. 일단 뭐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 그 노선들이 일본부터 해가지고 계속 열리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중국도 지금 뭐 열렸다 뭐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호재 때문에 움직이는데요. 일단 장대음봉을 한번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23,000원대에 지금 물리신 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23,000원대면은 23,110원이면은 한 요 정도에서 마이너스 40, 거의 38%까지 견뎠다가 이 정도를 견뎠다가 지금 올라온 거니까 조금 더 참아보세요. 어차피 견딘 거. 그 조정을 받더라도 뭐 이게 일단 22,000원까지는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여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은 분명히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면서 꺾이는 타이밍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그 타이밍은 오지 않았으니까 22,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더 전화를 한번 더 주시거나 상담을 의뢰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보유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솔 홈데코 2,060원에 30%. 마이너스 37%. 이게 이제 그 물린 지가 이제 거의 근 1년 가까이 넘었네요. 1년이 넘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37%, 40% 이렇게 손실이 나오는 건데 2,060원에 30% 비중이 좀 많고, 또 과거에 여기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이제 이슈가 있을 때 한번 공략을 했다가 못 빠져나오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매매를 하다가. 근데 위치를 보면은 한솔홈데코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많이. 그래서 예전에 그 탄소 배출권 이슈 있을 때 이 바닥에 있을 때 제가 한솔홈데코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줬는데 좀 지루하게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는데 나중에 움직이면서 수익이 많이 났던 경우인데, 그러니까 바닥에 갖고 있으면은 처음에서는 손실이 20%가 났다. 그때 아마 15% 정도 손실이 났다가 한 3, 4개월 지나도 보니까 나중에 폭등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 그래서 이거를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고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지나가면 또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지금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해서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시장이 좀 돌아서야 되는데, 예탁 자금이 70조 넘선에서 지금 50조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홀려가지고 예탁 자금이 또 늘려서 뭐 70조, 80조, 뭐 100조 이렇게 돈이 풍부하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아니죠.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또 다시 활활장이 또 찾아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들 막 투자를 하고 막 강하게 그런 이제 기대감이 뭔가 나오는 그런 장이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졌던 종목들이 그때는 이렇게 펴집니다. 그때는 이렇게 펴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일단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죠, 느낌이. 올해는 계속 박스권 매매장인 것 같고,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린 거라면 뭐 손실이 10%도 아니고 거의 40% 가까이 된다 그러면 더 빠지더라도 이거는 버티고, 어차피 없어질 회사는 아니니까 길게 보고 일단 나중에 2,000원 정도 올라올 때 질문 주세요. 한 1, 2년은 버텨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BL건설인데요. 3650원에 15%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이거 계속 내려가서 앞으로 올라갈지 전망이 어떤지 엄청 지금 걱정돼. 3650원. 그래도 35,000원이 아닌 건 다행이네요. 최고점, 그렇죠? 최고점에서 물린 거는 어떻게 뭐 살리려면은 정말 시장이 신고점으로 가야지만 올라오는 자리라서 거기는 어렵지만,
근데 주가가 또 빠지면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주들도 어제 그저께 오늘은 이제 어제였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바닥에서 좀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GS건설 얘도 비슷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들이 차트가 틀려요. 예전에서는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도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든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DL건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현대건설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일 텐데 너무 얘네들도 그림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들이 강하다 약하다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모습으로 다들 최소한 현대건설 정도 모양만 나와도 여기를 돌파를 하고 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만약에 이게 현대건설이 아니고 이게 DL건설이고 다른 애들 건설 섹터도 다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뭐 1년 정도만 버티면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게 보이는데요. 지금 DL건설이라든지 GS건설 같은 애들 보면은 계속 저점이 깨지면서 계속 떨어지는 게 아직 바닥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점이 이때 코로나 사태 때 이쪽까지 한번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좀 미는 것 같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10,000원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오바인데 왜냐면은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내려온다는 건 상당히 오바스러운 자리인데 차트는 계속 흘러내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줘도 20,000원이 꼭지예요. 또 내려가요. 그럼 15,000원. 지금 보이는 거는 20,000원 반등 줬다가 다시 15,000원 내려가는 모양으로 보여요, 지금은. 그러면 20,000원이 반등을 절대 안 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계속 되나? 그러고 전망은 있나요? 전망은? 전망이요? 예. 우리나라 지금 건설 쪽은 뭐 별로 전망이라는 게 아직은 그렇게 없고 기대감은 뭐 이제 뭐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뭐 뉴스 보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있는 거는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건설 경기들이 우리나라는 일단 당분간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럼 해외 쪽으로 돌려서 원전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건설 수주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준은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올라가요. 이게 이제 안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수가 빠지고 있잖아요. 아휴, 골치 아프네. 이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비슷해요. 올라가는 것만 보면 다 급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2,000개 중에 뭐 200개도 안 돼요. 1,800개는 다 이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전망이 별로면 이걸 팔아서 아니, 전망이 문제가 아니고 지수가 문제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도 이건 안 움직이더라니까요. 아니, 지수가 언제 올라갔어요? 지수가 한 2,600은 가야 돼요. 2,600요. 네, 지수가 뭐 여기서 뭐 1% 올라가고 이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1% 올라갔다가 내일 3% 빠지면 어떡해요? 2,600은 언제나 되면 갈까요? 2,400도 못 가고 있는데 무슨 2,600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그렇죠? 저는 2,500만 갔어도 좋겠어요. 2,500만 가도 웬만한 종목들이 그래도 좀 들어줄 텐데 2,500도 못 가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결론은. 그럼 뭐 그때 갈 때까지 그냥 팔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꼭 DL건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들어주질 않으면 올라가질 않는데 일단은 아직 지수가 2,200이 깨진 것도 아니고 2,300 깨진 것도 아니고 2,000이 깨진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많이 빠진 거고 여기서는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2%네. 아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을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엄청 해요, 저기서 지금. 저는 지수가 일단은 들어주기를 좀 기다리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고요. 과거에서도 그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죠. 여기에서도 여기도 한 2015년도에 고점에서 마찬가지 한 60% 떨어졌는데 60% 떨어지고 바닥 대비 한 1년 6개월 걸리니까 한 92% 올라갔거든요. 근데 바닥 대비 92% 올라가도 본전이 아니에요.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60% 넘었다가 마이너스 26%로 줄어든 건데 근데 지금 42%니까 마이너스 26%만 마이너스 25%만 돼도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은 그때도 죽을 것처럼 떨어졌지만 한 1년 6개월 걸리니까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고 손실은 많이 줄어들었듯이 얘도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많이 선생님, 떨어졌으니까. 오른 거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다 해먹고 나서 이게 올라갈지 그게 걱정이에요. 제일 좋은 호재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게 호재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망은 다 어두우니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실적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기대감만 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서는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물론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음 분기에서는 조금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에서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더 사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뭐 호재도 없고 지수가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2,500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아, 예. 2,500으로 올라가면. 아, 예. 근데 지금 2,500으로 올라갈 생각이 지금 아무리 봐도 보이지는 않고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매수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막 끌고 가는 수밖에 없네요. 손실이 만약에 올라가. 4%밖에 안 되면요. 팔면 돼요,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글쎄. 손실이 42%잖아요. 어떻게 팔아요? 아, 그래서 제가 로봇이 괜찮은 로봇 있으면 그걸로 만약에 로봇 들어갔는데 그것도 꼭지 잡으면 어떡해요? 꼭지는 안 하고 밑에서 그러면 추가 매수할 거면은 차라리 로봇 관련주는 그래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할 거면은 그쪽을 더 하세요. 아, 예. 네, 그쪽을 하시고 그냥 이쪽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네네. 궁금하세요? 효성 OMB. 효성 OMB. 네네. 자, 지금 1,300원에 10%요. 1,300원에 10%. 네네. 자, 일단은 TV 소리는 좀 줄이신 거죠? 지금 소리가 들리다 안 들리는데. 네, 자, 완전 줄였어요. 네, 네네. 잘하셨고요. 자, 1,300원 정도. 일단 바닥자리에 지금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밀려도 잘 안 떨어지죠? 아우, 그래도 질질 흘러내려요. 아니요. 오늘 지금 지수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코스피가 퉁퉁퉁 네.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종목들이 플러스 났던 애들도 마이너스로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인데 효성 OMB는 꼼짝도 안 하죠. 지금 별로 변동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변동이 지금 너무 얘는- 없는 것 같아서 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플러스 4.3이잖아요. 오늘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 떨어져야 돼요. 마이너스 1% 정도 네. 떨어져야 돼 지금. 네. 근데 안 떨어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그렇게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들고 있으면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막 던져가지고 이게 마이너스로 지금 쿵쿵 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안 돼요. 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한 주 거래됐네, 2분 전에. 아유,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게 장이 떨어질 때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안 빠지니까 원래 그 다른 애들은 막 10%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거래가 안 되니까 떨어지질 않잖아요. 아니 오늘 얘 5%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떨어진 것, 자 오늘 지금 이상한 종목들 주식으로. 보면은 네. 지금 갑자기 종목들이 지금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 IT 섹터들도 지금 뚝뚝뚝뚝 지금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종목들이 갑자기 이게 지수가 밀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밀릴 때에서 좀 코스닥도 지금 갑자기 이게 떨어지니까 지금 종목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네. 막 떨어지고 얘는 있는데 뭐랑 얘는 같이 봐야 돼요? 뭐 남해왕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봐야 돼요? 아니 오늘 종목들이 빠져야 되는 날인데 안 빠진다고 해서 강하다고 버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주도 테마주가 얘하고 같이 컨셉 되는 게 뭐예요? 이쪽은 이제 비료 관련주니까 뭐 남해화학 정도 되겠네요. 농업 관련주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거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반등에? 아니요,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어서 빠지겠는데요.
더 빠져요? 지금 지수 빠지잖아요. 네네. 지수가 빠지는데 얘가 어떻게 올라가요? 지금 코스닥 빠지는 거 안 보이세요? 보이는데 비료주 뭐 이런 테마가 어떻게 살아있나 죽었나. 모든 종목들은 시장 반등 나오면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지수가 빠지면 네네.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FOMC 앞두고 지금 계속 밀어넣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도 1% 마이너스고 코스닥도 0.7% 지금 아까 장중에 플러스로 봤던 것 같은데 그쵸 플러스였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0.7%로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벌써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못 올라가고 지수가 플러스가 나면 그때에서는 10,000원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뭐 당분간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질질질 흘러내립니다. 네. 근데 지수가 이제 반등 주고 올라가면 그때 이제 반등 나오면 그때는 10,000원 회복되면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버텨볼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장을 갔다가 와야 되는데요. 좀 전에 이제 지수가 확 밀리는 바람에 종목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것 같은데 중간 시장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우리손 FNG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99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9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매수 포인트 한번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지금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2,368억 원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09억 원, 1,67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754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57억 원, 648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료주와 화장품 관련주는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지수 확인해 보시면 장 초반보다 그 하락폭이 조금은 커진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8%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7% 하락하면서 그 하락폭 많이 키워낸 모습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를 앞두고 일단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좀 주면 오늘 떨어졌던 부분들은 당연히 올라올 텐데 만약 미국 시장에 FOMC 결과가 나온 다음에서 출렁거리면서 흔들린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 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선물은 그냥 약보합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히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러니까 얘네들도 관망 심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시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될 것은 3시에 발표가 된 다음에 잠깐 흔들려도 갑자기 급반등을 하면서 올라와 주는 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거는 어차피 미국에 있는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돈을 넣고 땡길 거냐 흔들 거냐 뭐 걔네들 마음에 달린 거라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그래도 박스권에 그러니까 2,300을 지지할 거라고 믿는 것은 업종의 대표주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좀 전에 이제 흔들리긴 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장중에 잠깐 흔들림으로 종목들이 잠깐 흔들리는 거고 모든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로 바뀐 거는 아니에요. 뭐 여전히 지금 화장품 섹터들은 플러스에 있고 사료주들도 여전히 플러스에 있고 그리고 뭐 조선주들도 여전히 플러스에 있고 과거에는 이런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갖다가 갑자기 풀리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잘 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갑자기 매도세가 강해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뭐 종목들이 폭락하거나 뭐 흔들리거나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불안하시면
잠깐 공개 방송 오늘 수요일마다 제가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요러니까 뭐 잠시 뒤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들어와셔서 또 얘기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물러가고 이따가 또 신의 한 수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무료 온라인 강연의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올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